이번 가이드라인은 저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형사처벌을 할 거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리뷰가 다 안 된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 욕만 드립다 해놓은 것도 광고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도화 성공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할 겸 저희 사례를 좀 비유를 하면서 체험단 리뷰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원 원장님들이 아닌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또 꽤나 익숙한 경험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특히 피부과나 치과 이런 곳들은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시술을 해주면서 대신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너가 느낀 바를 한번 리뷰를 적어달라, 이제 이거를 체험단이라고도 부르고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시술 받았는데 뭐가 좋더라 이런 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체험단 리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글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다뤄보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체험단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일반인이 쓴 리뷰라고 보기에는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 대한 칭찬이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특정 시술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단 리뷰라고 하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환자 유인 행위와 치료 경험담을 이용한 광고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은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료 광고 이렇게 좀 해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버전이 하나 있었고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버전 2가 나왔는데, 예전 원래 버전도 그렇고 새로 나온 버전도 그렇고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병원에 대한 표기, 두 번째로 다루는 게 유인행위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의료법 56조 2항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그 광고에 대한 규제들. 보건복지부에서 보기에는 제일 많이 어기는 탑3 중에 하나가 환자 유인행위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요성도 높고, 환자 유인행위는 한번 걸리면 형사처벌에다가 플러스 의사 자격정지가 2개월이 나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의료법 27조 3항은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말은 어려운데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품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 같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는 교통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례 중에는 상담한 사람한테 장미꽃을 준 걸 가지고 장미꽃도 금품 아니냐, 너 의료법 위반 맞다 해서 자격정지가 나갔던 사례도 있고요. 억울하죠. 장미나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리뷰 써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 준다, 이런 거. 금품을 주지 말라고 했지 그 금품의 레인지나 정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장미꽃만 나가도 유죄냐, 이렇게 됐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급심 판례라 그렇지 아마 다투고 대법원까지 갔으면은 승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거기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 처분을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확정된 판례인 것처럼 계속 복붙 되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이 판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주면 안 된다, 금품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법원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의료 광고라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진다. 사실 그렇잖아요. 광고를 왜 하겠어요? 우리 병원에 와달라 이래서 광고를 하는 건데, 모든 의료 광고는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넣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걸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 라는 판례를 2010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이런 판례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 광고를 가지고 유인행위로 볼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워낙 잡음이 많으니까 이런 대법원 판례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대법원 판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 그 행정법원 그 장미꽃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장미꽃 판례가 너무 막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이 맥락에서 저희 체험단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보통은 그렇게들 하실 거예요. 무료 시술 받고 리뷰 써달라, 그게 이제 보통 체험단이 이루어지는 경위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리뷰를 쓴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승소한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냥 시술을 받고 가서 리뷰를 썼다, 그게 환자 유인행위냐? 수사기관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걸 보고 오라고 한 거니까 유인이 맞지 않냐? 그럼 좀 간편한 논리죠. 근데 이제 법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유인 알선이라는 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뭔가 용이하게 해줘야지, 그냥 나는 이거 올려놨으니까 오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무죄를 받아냈고요. 무엇보다도 그 환자에게
당시에 제공됐던 시술이 이후에 추가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와는 무관하게 제공이 된 거잖아요. 게시글이 올라가기보다도 전에 제공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런 환자의 유인과 연관된 대가로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었고 그 모든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좀 실무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장미꽃 판례 때문에 잘 모르시는 곳에 상담에 가면 그냥 아 이거는 유죄 나오더라 그냥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자 싹싹 빌자 뭐 이렇게 가는데 환자 유인행위 특히 체험단 리뷰 같은 경우에는 다퉈볼 포인트가 많다는 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체험단 리뷰는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서 리뷰를 쓰잖아요. 이 리뷰를 쓰는 거는 환자 유인행위와 별개로 의료 광고 규정에 또 위반이 돼요. 환자 후기가 되거든요. 후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는 딱 문제가 많았어요. 후기는 어디까지 불법이냐 무슨 내용을 쓰든 그냥 다 불법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의료법들이 상당히 좀 딱딱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하도 이거에 관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다투는 범위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해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아까 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 30일에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 부분을 딱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 소송을 할 때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또 환자가 가서 욕만 드립다 써놨다 그래도 유죄냐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거를 아무도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법에는 경험담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단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냈던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선별하여 광고하는 경우 더 구체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나쁜 것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고라고 보기까지는 좀 애매하다. 너무 좋아요. 뭐 너무 여기는 뭐 신의 손이에요.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누가 봐도 광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진 후기 같은 것들은 유연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면 그거는 좀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가이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투기에는 저도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봐라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사안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체험단 리뷰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장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첫 번째로 유인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으로 오셔서 시술을 받고 리뷰를 쓰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면 유인행위라는 점은 잘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글을 보고 환자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 추가적으로 페이백을 해준다거나 사실 이 경우까지 가면 그거는 명백한 유인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체험단을 끊을 것이냐 그거를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체험단 분이 오셔서 쓰는 리뷰 관련해서도 이 리뷰에 너무 칭찬 일색으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광고고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좀 더 솔직하게 안 좋은 점은 안 좋다고도 좀 쓰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추후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치료 경험담 얘기 나오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비포 애프터 사진 쓰는 거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고 일정 요건들을 갖추는 한에서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쓰는 것이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의료 광고 심의 관련해서는 또 비포 애프터 사진 그냥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지난 영상에서 해놨으니까요. 그런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단 관련해서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문제없는 광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작년 말에 챌린지를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반영이 된 것처럼 지금 체험단 리뷰 관련된 것 외에도 의료법에서 다퉈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 좀 다퉈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마 저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료법에서 바꾼 조항들도 좀 있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의료기기 사용 관련해서도 법조항이 저희 때문에 바뀐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체험단 리뷰 관련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거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리뷰가 다 안 된다는 건 이상하지 않냐. 광고로서 처벌을 하는 거면 광고의 성질을 띄워야 되는데 욕만 드립다 해놓은 것도 광고냐 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료법의 의료 광고는 뭉뚱그려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 처분들이 영업정지, 자격정지 너무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의료법에서는 바꿔나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기 자문을 받고 있는 병원 원장님들이나 이제 저희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이 부분 제도를 좀 많이 개선해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체험단 리뷰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다뤄보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들부터 다뤄볼 테니까 저희 영상들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